안녕하세요. 스페이스봄 이고은입니다. 지난 몇 년간 경제적 자유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정확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투자의 자유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돈의 자유는 나의 모든 자산에서 충분한 현금 흐름을 얻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여기에는 시간 자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직장이 나는 충분한 월급을 받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분은 돈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시간의 자유는 충분한 현금을 얻는데 나의 시간 자산을 적게 쓰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장인은 월급에 만족해서 돈의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시간의 자유는 없겠죠. 하지만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데 만족한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자유는 나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자산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관없이 분포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자유가 다 다릅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직장인처럼 충분한 월급을 받고 있고 자신의 직무에도 만족한다면 굳이 시간 자유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도 본인이 어떤 자유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자유에 따라 자산의 구성도 달라야 하거든요. 투자의 공간에는 자산이 있는데 자산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분류됩니다. 현금 흐름의 크기, 돈 레버리지, 시간 레버리지예요. 현금 흐름을 많이 가져올수록 우리가 좋은 자산이라고 평가하겠죠. 돈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현금 흐름을 키우기가 더 쉽기 때문에 좋은 자산이고요. 시간 레버리지는 내 시간 자산을 적게 쓸 수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르면 최고의 자산은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고 돈 레버리지와 시간 레버리지까지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자산은 사실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면 전세를 레버리지해서 쓰거나 아니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 레버리지 효과가 좋고 그래서 현금 흐름의 크기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약하죠. 내 시간을 들여서 그 지역에 임장 가고 계약하거나 관리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면 미국 배당 귀족주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달러 현금 흐름이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배당주의 좀 아쉬운 점은 돈 레버리지를 쓰기가 어려워서 현금 흐름의 크기를 키우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런 거를 쓸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담보로 한 대출보다는 대출 기간이 짧고 금리도 높은 편이라서 좋은 레버리지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돈 레버리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이처럼 각 자산마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각 자산 거위의 특징,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투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 거위 농장을 잘 세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해요. 여기서 투자 고수라면 이런 생각도 해보겠죠. 전세 레버리지 자산에 어떻게 하면 시간 레버리지 효과를 적용할 수 있을까? 미국 배당 귀족주의 돈 레버리지 효과를 입혀서 현금 흐름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수록 여러분들의 투자 내공, 투자 실력이 좋아질 겁니다. 저의 경우 각 자산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좀 더 그 시너지를 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한 법인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가장 품질 좋은 돈 레버리지인 플로트를 계속해서 찾고 또 여러 투자법을 조합해서 현금 흐름 레이어를 중첩시킵니다. 레이어는 우리말로 하면은 층층, 겹 이런 뜻인데요. 층층이, 겹겹이 쌓아 올리는 거를 레이어를 쌓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양한 투자법을 층층이 쌓아 올리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산 A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모아서 B 자산을 사고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모아서 A에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산 C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레버리지 투자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금에 투자하고 금 옵션 매도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배당 귀족주에 투자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또 다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원화자산에서 발생한 원화현금을 달러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2022년처럼 달러가 굉장히 강해졌을 때 달러 자산 덕분에 거위 농장을 좀 더 잘 유지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화자산을 좀 더 좋은 기회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산이 가져오는 현금 흐름으로 자산을 사는 것,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현금 흐름과 자산의 크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우리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면 이 또한 현금 흐름 레이어가 됩니다. 어떤 초보 투자자 부부가 회사만 다니고 있다면 이분들은 자신들의 시간 자산을 이용해서 월급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정도 순 현금 흐름을 남겼다고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현금 흐름 도표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이 부부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시간 자산을 좀 더 잘 활용해서 부업을 시작했더니 월 50만 원을 버는 두 번째 자산층이 생겼습니다. 1년 후에 이 부부가 열심히 모은 투자금 2,500만 원으로 월 10만 원이 나오는 자산을 샀습니다. 아직은 초보라서 투자 기술이 좋지 않지만 그래서 현금 흐름도 좀 미약하지만 조금씩 자산의 층을 쌓아 올리고 있죠. 또다시 1년이 지나서 부부는 1년간 모은 2천만 원으로 이번에는 투자 수익률 8% 정도 되는 자산을 샀다고 해요. 이때는 투자 기술이 조금 더 좋아져서 레버리지를 조금 사용했죠. 이런 식으로 매년 반복하다 보니 투자 기술이 좋아지고 그래서 매년 12에서 15% 정도 투자 수익이 예상이 되는 자산을 하나씩 꾸준히 모아갔을 때 이 부부는 20년 동안 19개의 레이어를 완성하고 은퇴를 합니다. 이때 현금 흐름은 월 950만 원이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치예요. 20년 동안 월급이나 부업 수입이나 또는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증가하지 않는 걸로 계산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가 그대로 있지 않겠죠. 그 자산의 가치 상승분도 우리는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나만의 기준금리 이상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면 총 자산으로부터 얻는 현금 흐름이 충분해지는 것, 즉 돈의 자유를 얻는 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의 투자를 꾸준히 하면 돈의 자유를 안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에서 투자자의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의 속성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산으로 우리가 시간과 돈을 잘 모으고 있는데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자산은 흩어져 버리는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열역학 제2법칙 기억나시나요? 우주는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컵에 든 물을 쏟았을 때 그 물이 다시 컵에 고스란히 담길 수 없는 것처럼 우주는 무질서가 점점 더 커지는 방향으로 흐르는데요. 이걸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는 시간과 돈으로 이루어진 자산을 계속해서 질서 있게 모아가려고 합니다. 자산을 만들기 위해 투자자는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더 크게 증가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시간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기술을 배우고 자기 개발에 쓰는 그 과정이 시간과 돈을 모아서 나의 시간 자산을 늘리는 투자가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먹는 음식 아니면 발전소, 다른 존재의 시간과 자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우주에 쓸모있는 에너지를 소비해서 나의 자산을 늘려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늘리고 있는 모든 투자자는 다른 모든 존재에 감사하고 좀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많은 부자들이 기부 활동이나 자선에 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자산을 분류하는 기준 3가지에 따라서 본인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자유에 따라 현금 흐름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어떠한 자유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산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우주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존재에게 항상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